2차 대전 때요. 서유럽에서 독일이 서유럽을 향한 전쟁의 시작은 40년 5월 10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6월 22일 날 항복을 했고, 뒤에 있는 이 사진은 6월 25일,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 꽁피에뉴 숲에서 항복을 했는데요. 당시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전했을 때 프랑스가 독일의 항복 선언을 그 꽁피에뉴 숲에 있는 열차 안에서 이 독일에게 항복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항복 선언을 받았던 그 자리에 한마디로 22년 경과한 뒤에 똑같이 프랑스가 이 독일의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 항복 선언을 하고 3일 뒤에 전쟁이 완전 중단됐는데요. 6월 25일에요. 그 6월 25일 새벽에 히틀러가 비행기를 타고 파리 인근에 내려가지고 6시간 동안 에펠탑이나 파리 시내를 둘러봅니다. 히틀러는 건축물이나 예술의 조예가 깊었어요.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나 이 판테온 같은 데를 둘러보면서 감탄을 하고, 마지막에는 몽마르트 언덕에 사크레 성당에 올라가서 파리를 내려다 봤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그때 히틀러가 에펠탑 앞을 거닐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파리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돌아갔습니다. 자, 엊그제 한 신문은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서 2차 대전 때 민족주의자이자 역사학자이던 마르크 블로크라는 이 사람이 54살에 자녀를 6명이나 둔 나이에 프랑스가 함락이 되자 레지스탕스 대원으로 싸우면서 그 사람이 프랑스가 왜 졌는가, 도저히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져버리고 난 뒤에 여러가지 역사학자로서 기록을 또 레지스탕스로서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44년 6월에 잡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의 패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패배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는 블로크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졌을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상 최고의 이 방어선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전차, 독일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전차를 보유하고 세계 최강의 육군과 또 아주 강력한 해군을 가졌는데도 우리는 왜 졌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죽기 전에 유서나 다름없는 책을 남겼는데요. 그 책에서 독일군이 1차 대전의 참호전과는 다르게 전차와 이 전폭기를 동원한 전격전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프랑스는 너무나 속수무책이었던 이유를 하나씩 써내려 갔습니다. 거기에는 프랑스 군부의 무능함과 경직성, 변화에 대한 거부, 시민사회의 이기적인 안보 불감증,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 등을 통렬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블로크는 전쟁의 개념을 일신했던 나폴레옹의 후손이자 세계 1위 육군국을 자랑하던 프랑스가 독일에게 허무하게 패한 이유를 변화에 따른 충격과 나약함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기계화 부대와 공군력을 결합한 전격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지만은 프랑스는 1차 대전 승리에 안주하면서 참호전 수준의 한마디로 군 전략 전술을 세우면서 변화를 거부했고, 그래서 40년 전쟁에서 시작도 제대로 못해보고 참담하게 졌는데요. 프랑스 지휘부는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한치도 바꾸지 못해서 어이없는 패배를 이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장군은 사령부로서 거점에 도착해보니 독일군이 마중을 놓고, 어떤 장군은 식사를 하다가 독일군한테 체포되고, 한 연락 장교는
중간에 전차 부대를 만나서 프랑스군이 생각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려는데 독일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지휘부와 부실한 보급, 관료주의적인 결함과 실패한 부대 위치 선정과 오류가 개선되지 않는 경직성, 비효율적인 동맹국가의 협조체계, 출세를 위해 지원을 하지 않는 군 내부 분위기 등이 한마디로 독일군과 맞서서 진 게 아니라 프랑스군 내부가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2차 대전에서 각기 수백만이 죽고 끝난 그 전쟁, 참호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독일 내부의 모순으로 인한 것이지 프랑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에 이겼으니까 2차 세계대전은 일으키지를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 또 히틀러가 10년 동안 독일의 군비를 강화해오는데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한마디로 각자가 모두 다 안이한 생각에 빠져서 전쟁은 싫다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이렇게 매몰되어 가다가 나라 꼴이 저리 돼버린 겁니다. 프랑스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태도도 강력하게 블로크가 비난을 했는데요. 이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월남이 망할 때는 망해버렸으니까 망한 뒤에 월남 내부에서 우리는 왜 졌는가라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외부적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한 나라가 망했을 때 내부에서 일어난 비판이 우리가 지금 한국한테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가 2차 대전에서 불과 40일 만에 망해버린 이유, 그것도 제대로 전쟁을 치르고 망한 게 아니라 항복한다고 시간을 주고 항복에 좀 준비가 걸려서 그 정도지 실제로는 딱 개전하고 열흘 만에 선부가 끝나버렸어. 프랑스군이 두 동강이 나서 한동강은 덩케르크에 갇혀버렸고 한동강은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버렸고 이 마지노선은 독일군이 점령할 것도 없이 지나갔다가 나중에 그냥 손들고 넘은 사람 항복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군사력 증강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국방예산 삭감을 외치다가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자 좌파, 공화파 지원을 위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주장을 했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르주아들은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프랑스 내부가 이 스페인 내전에 있어서 프랑코가 독재자고 파시스트다 해서 프랑코를 반대하면서 좌파 정권을 지지하자고 했습니다. 저들 내부가 한마디로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남의 스페인 전쟁에서 좌파를 지원하자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입니다. 전쟁 초기 프랑스 시민사회는 전쟁에 대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슈테텐을 합병을 하고 폴란드를 먹어도 이건 우리와 관계없었고 노르웨이를 먹어도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군이 순식간에 질풍노도로 프랑스로 쳐들어오자 공포에 질린 시민사회는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도시들은 파리도 그랬죠. 우리 도시는 비무장지대다 하면서 남아있는 프랑스 군을 다 도시 밖으로 쫓아내고 시장이나 의회가 그리고 경찰도 무장을 해제시킨 채 백기를 내걸었습니다. 우리 도시는 폭격을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마다 앞다퉈 독일군에 항복을 했고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전선에는 아직도 군인들이 숱하게 죽어가고 포로로 잡히는데 이 후방에 있는 프랑스 도시들은 등 뒤에서 자신들의 장병들의 칼을 꼽았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동원령을 내렸지만은 지방 공무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고요. 살만한 사람들은 전부 보따리 싸서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영국으로 넘어가고 이탈리아로도 넘어갔습니다. 기업가들은 공장을 폐쇄하고 돈을 빼돌렸고 노동자들은 군수 물자를 생산하지 못하게 연장을 숨겨버렸습니다.
프랑스의 당시 노동자들 중에는 좌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패전이 예상이 된 거죠. 자, 이 기사는 지난 8월 23일 을지훈련 일환으로 민방위 훈련이 있었는데 이 민방위 훈련에서 거리의 시민들이나 차들은 전혀 긴장감이 없었다. 한국 국민들이 지금 이번 민방위 훈련을 바라보면서 최근에 북한의 도발을 바라보면서 전쟁 위협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남일처럼 바라보고 있다. 오죽하면 이낙연 총리가 서울 청사 정부종합청사 상황실에 가서 안보 불안이 상시와 고도화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익숙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둔감해지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정치권 시민사회도 똑같이요. 김정은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서 도발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들었을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긴장이 없습니다. 한 5년 하다 보니까요. 어느 집 개가 짖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문바니, 박바니 자기 지지층을 향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자유한국당이 전술핵을 갖다가 이렇게 재배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와 지금 이 정권이 가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지금은 북한이 핵과 ICBM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해도 정부는 비핵화라는 부분에서 말 한마디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치권도요 전부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고 야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도 그 가능성이나 그 효과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핵을 독자 개발하자라고 야당이 주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략핵을 배치하고 ICBM을 개발하자고 이야기해야 그것도 정치적으로라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군도요. 지금 썩어 문드러져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군 내부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이렇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방산업체라는 카이 검찰이 몇 달을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을 뒤지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KF-X 사업도 하고 앞으로 한국군의 중요한 첨단 항공 무기들을 만든다고 하면 이걸 이대로 방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하는데 없고요. 수리온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은가 지금 결함이 있다는데 그것도 군이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고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군이 사드 임시 배치를 많이 하면서 벌이고 있는 이 말장단이나 성주에서 데모대를 방치하면서 그들 눈치를 보고 있는 문제나 사드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대치하고 있는 행태나 더 나아가서 당근병 문제. 자, 왜 시끄럽다가 한 명씩 이렇게 문제 삼고 끝나가는 겁니까? 진짜 당근병 문제가 심각했다면 전군 장성 중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상당수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터져나오는 부분에 대한 군의 입장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 전부 옷 벗겠다 지적해봐라. 그리고 그러지 않다면 이런 문제에 군의 상층부가 초토화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당연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요. 한국에서 눈치 제일 잘 보는 경찰 안에서도요. 경찰 조직에 대한 문제나 하극상이 있었고 검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군은요. 그런 소리조차도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양심적 소리나 정권을 향한 올바로 된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정권에 머리 숙이면서 성진해나 급급하고 있는데요. 자, 핵 잠수함을 만든다고 지금 방산 브로커 출신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군이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맞는 이야기인가 틀린 이야기인가 그리고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거기에 탄두 중량을 늘린다는 쇼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일에 우선 선후관계가 있고 경중이 있는 건데 지금 그 말할 때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하는 군 장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앙드레 모로,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은 2차 대전 당시 영국군 참모본부에서 프랑스 측 관전 무관으로 초빙되어서 영국 런던에 있다가 자기 나라가 6주 만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의 비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앙드레 모로는 프랑스가 독일한테 힘 한 번 못 써보고 진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평화지상주의가 프랑스의 국가 수호 의지를 약화시켰다. 둘째, 소련을 조국으로 삼는 사회주의자들이 국가를 분열시켰다. 셋째, 군대가 정치에 종속되어 재무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넷째, 영국과 프랑스를 이간질시킨 나치의 선전전이 효과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 빗대어서 한번 봅시다. 청와대나 한국 정권 상층부의 문재인 정권 상층부의 평화지상주의 전쟁 반대가 한국의 국가 수호 의지를 약화시켰다. 북한을 조국으로 삼는 좌파들이 국가를 분열시켰다. 한국 군대가 정치에 종속이 되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한미 간을 이간시킨 북한의 이간질이 효과를 보았다. 지금 북한이 250km짜리 발사체를 쏜 것도 한미 간을 이간시킨 겁니다. 자, 프랑스 지도청은 당시에 최강 육군과 세계 최강 독일보다 더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도 형편없이 져버렸는데 6주 만에 첨단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도청의 결연한 의지 부족과 지도자들이 국익을 지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프랑스 군 상층부도요. 귀족처럼 대접받는데 익숙했지 상층부에 있는 사령관이 전선에 한번 나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항복이 됐습니다. 총지휘관이 그랬죠. 그리하여 이 프랑스가 이 전쟁에 지고 난 뒤에 국립행정학교를 설립을 해가지고 정치인, 고급 관료, 유망 기업인들을 갖다 여기를 통해서 지도자의 애국심 그리고 국가 수호 의지, 리더십 등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비싼 무기 사들인다고 핵 잠수함한다고 안보가 되는 게 아니고 미사일 거리 넓히고 단도 중량 늘린다고 안보가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제대로 의식이 박혀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에 있고 행정부에 있고 여야 정치인이 되어야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프랑스가 당시에 독일의 망한 짓거리를 현재 한국의 정치인과 관료, 대통령, 청와대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